옆을 누가 찌르는 것처럼 아픈 애게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35년째 노인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학두 원장입니다. 며칠 전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72세 박상신 어르신께서 옆구리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누워 있어도 앉아 있어도 자세를 바꿔도 통증이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원장님, 옆구리를 누가 칼로 계속 찌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런 통증은 단순한 허리 통증과 다릅니다. 참아보려고 해도 참아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괴로워서 몸을 뒤척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근육통이나 디스크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검사해보면 신장에서 만들어진 작은 돌 하나가 요관을 막으면서 극심한 신산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진료하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신장결석과 신산통은 운이 나빠서 생기는 경우보다 오랜 시간 쌓인 식습관과 깊이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몸에 좋다고 알고 매일 먹던 6가지 음식이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 음식들이 서서히 신장 안에서 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 통증은 나이 들어서 당연히 겪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신산통을 겪으면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말하실 정도로 고통이 큽니다. 더 무서운 건 돌이 한번 생긴 분들은 같은 조건이 반복되면 다시 생길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신장결석 위험과 자주 연결되는 음식들, 많이 먹을수록 신장에 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6가지 음식을 정확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음식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을 때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신산통을 막는 가장 확실한 핵심 원칙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옆구리를 찢는 듯한 통증을 겪기 전에 알았어야 할 정보입니다. 좋아요는 신장 통증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 어르신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널리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노년기 건강신호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신장결석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라 해봐야 작을 텐데 그렇게까지 아플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크기보다 위치와 움직임이 문제입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진 돌이 요관으로 내려오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관은 소변이 지나가는 아주 가는 관인데 이 안을 돌이 긁고 막으면서 지나가면 몸은 극심한 경고를 보냅니다. 이때 나타나는 통증이 바로 신산통입니다. 신산통의 가장 큰 특징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허리 통증이나 관절 통증은 특정 자세를 취하면 조금 나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산통은 다릅니다.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서 있어도 통증이 계속됩니다. 옆구리 깊숙한 곳에서 시작된 통증이 배 쪽이나 사타구니까지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표현이 칼로 안에서 계속 긁는 느낌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요? 요관은 단순한 관이 아니라 안쪽에 신경이 매우 예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돌이 걸리면 요관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밀어내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이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게다가 소변이 내려가지 못하고 압력이 차오르면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파도처럼 왔다가 잠깐 잦아들었다가 다시 몰려오는 특징을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 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신장 안에서 오랜 시간 아주 작은 결정 형태로 자라다가 어느 순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되는 물질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정 성분이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그걸 걸러내는 과정에서 돌의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산통으로 응급실까지 오신 분들 중 상당수가 평소에 특정 음식들을 거의 습관처럼 드셔왔다는 겁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별 의심 없이 계속 드셨던 음식들입니다. 그 음식들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씩 짚어볼 내용과 연결됩니다. 이제부터는 신장결석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음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장의 돌을 만드는 핵심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신장결석 이야기를 들으면 칼슘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칼슘제가 문제인가 하고 걱정하시죠.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실제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결석의 재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옥살산은 독한 화학물질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 식탁에 아주 흔하게 올라오는 성분입니다. 채소, 뿌리채소, 견과류 같은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들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옥살산이 몸에 들어오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장에서 칼슘과 만나 결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결합된 상태가 반복되면 아주 작은 결정이 만들어지고 그게 점점 커지면서 돌의 씨앗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칼슘이 나쁘다고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음식으로 들어온 칼슘이 장에서 옥살산과 먼저 결합해주면 오히려 신장까지 내려가는 옥살산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 섭취는 적고 옥살산이 많은 음식만 계속 들어오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신장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35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자주 만난 유형이 있습니다. 평소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견과류를 간식처럼 드시고 물은 생각날 때만 조금씩 드시는 분들입니다. 본인은 아주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생각하지만 검사해보면 소변에서 옥살산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만 지속돼도 신장 안에서는 조용히 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옥살산의 또 다른 문제는 조리 방법과 섭취 방식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날로 먹느냐, 데쳐서 먹느냐, 한 번에 많이 먹느냐, 조금씩 나눠 먹느냐에 따라 신장에 주는 부담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몸에 좋다니까라는 이유로 매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신산통으로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막연히 피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음식에 옥살산이 특히 많은지, 왜 그 음식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이제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매일 반찬으로 드시는 채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시금치와 근대입니다. 시금치와 근대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몸에 좋으니까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영양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혈관 건강이나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문제는 이 두 채소가 옥살산 함량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신장결석으로 오신 분들의 식습관을 물어보면 시금치나 근대를 거의 매일 드셨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국으로 끓여서, 나물로 무쳐서, 심지어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옥살산이 몸에 계속 공급되고 신장은 그걸 걸러내느라 부담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시금치와 근대에 들어있는 옥살산은 물에 어느 정도 녹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섭취하면 옥살산이 그대로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데쳐서 물을 버리지 않고 국물까지 드시는 경우에는 신장으로 가는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설명이 있습니다.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뒤 첫물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옥살산 양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영양소가 빠질까봐 그대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양을 챙기려다 오히려 신장에는 더 큰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단독 섭취입니다. 시금치나 근대를 다른 반찬 없이 많이 드시고 칼슘이 포함된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에서 옥살산이 걸러지지 못하고 신장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문제는 음식 자체보다 조합과 습관입니다. 시금치와 근대는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방식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매일 반복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를 붙잡고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소 말고도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지만 의외로 결석 위험과 연결되는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의 대표로 떠올리는 음식입니다. 속이 편해지고 변비에도 좋고 밥 대신 먹으면 살도 덜 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고구마 하나, 간식으로 또 하나, 이렇게 하루에 여러 번 드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마 역시 섭취 방식에 따라 신장 결석 위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구마에는 옥살산이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껍질과 그 주변 부분에 옥살산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째 구워 먹거나 말려서 간식처럼 드시는 경우에는 옥살산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습관이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몸은 적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은 그만큼 계속 부담을 받게 됩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고구마를 굽게 되면 수분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옥살산 농도가 더 진해집니다. 반면에 삶거나 쪄서 먹으면 일부 성분이 물로 빠져나가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군고구마가 더 건강하다고 믿고 거의 굽는 방식으로만 드십니다. 이런 선택이 쌓이면 신장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은 아침 식사를 거의 고구마로 대신하셨습니다. 밥은 부담스럽고 고구마가 속도 편하고 좋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소화 문제로 오셨지만 검사 과정에서 소변 내 옥살산 수치가 높게 나왔고 이미 작은 결석이 관찰됐습니다. 이처럼 고구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한 가지 음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습관이 문제를 만듭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칼슘이 포함된 반찬이나 음식과 함께 먹을 때가 신장에는 오히려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나 속 편함을 이유로 고구마만 드시는 분들은 이런 조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장에서 걸러지지 못한 옥살산이 신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고구마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매일 많이 같은 방식으로 드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습관이 이어지면 어느 순간 신장 안에서 조용히 돌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또 다른 뿌리 채소, 비트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는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채소입니다. 혈압에 좋다, 피를 맑게 해준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샐러드나 주스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특히 붉은색이 진하다 보니 몸에 안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신장 결석 관점에서 보면 비트는 주의가 필요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비트 역시 옥살산 함량이 높은 채소에 속합니다.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갈아서 주스로 마시거나 샐러드로 생으로 많이 드실 때입니다.
씹어 먹는 음식은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조절되지만 주스로 마시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은 짧은 시간에 많은 옥살산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는 혈압 관리 때문에 매일 아침 비트 주스를 드시던 분도 계셨습니다. 본인은 아주 성실하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소변 검사에서 옥살산 수치가 높게 나왔고 이미 작은 결석이 보이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비트는 목적 없이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비트를 드실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음식의 조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옥살산은 칼슘과 함께 장에서 결합하면 신장으로 가는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를 샐러드로 드시면서 드레싱만 곁들이고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은 거의 함께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옥살산은 그대로 흡수돼 신장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비트는 채소니까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신장 결석은 이런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 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비트는 적당히 목적에 맞게 먹으면 분명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다만 매일 주스로 대량으로 단독 섭취하는 습관은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간식으로 건강식으로 즐겨 드시는 견과류입니다. 다음으로 아몬드와 땅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몬드와 땅콩 같은 견과류는 많은 분들이 하루 한 줌씩은 꼭 챙겨 드시는 음식입니다. 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간식으로 이만한 게 없다고들 하시죠. 그래서 밥보다 더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신장 결석 관점에서 보면 이 견과류 역시 섭취량과 습관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아몬드와 땅콩에는 옥살산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정확한 기준 없이 드신다는 점입니다. 한두 알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먹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특히 TV 보면서, 운전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먹는 경우에는 하루 섭취량이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밥은 조금 먹고 대신 견과류로 간식을 챙겼어요. 이런 분들 중 일부는 소변 검사에서 옥살산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는 작아 보여도 특정 성분은 농축돼 있기 때문에 반복 섭취 시 신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건조 상태입니다. 아몬드나 땅콩은 수분이 거의 없는 음식입니다. 물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면 신장에서는 농축된 상태의 소변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환경이 바로 돌이 만들어지기 쉬운 조건입니다. 음식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분 부족과 함께 겹칠 때 위험이 커집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도 조합이 중요합니다. 요거트나 우유처럼 칼슘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소량을 드시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견과류만 따로 간식처럼 반복해서 드시는 습관은 신장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결석을 한번 겪으신 분들이라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몬드와 땅콩은 분명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한 줌이면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준으로 매일 반복하는 습관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안전한 건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산통과 결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음식 이야기를 계속 드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고 뭘 피해야 하나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특정 음식을 하나하나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신장 결석은 결국 소변이 너무 농축될 때 잘 생깁니다. 소변 속에 옥살산이든 칼슘이든 요산이든 농도가 짙어지면 서로 엉겨붙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물을 충분히 마셔 소변이 묽게 유지되면 돌의 재료가 있더라도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음식 관리보다 물 관리가 먼저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라가 아닙니다.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갈증이 날 때 한 번에 몰아서 드시거나 식사 때만 물을 드십니다. 그런데 신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 중간에 한 잔, 점심과 저녁 사이에 나눠서 자기 전 너무 늦지 않게 한 잔. 이렇게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도록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밤새 소변이 농축되기 쉬운 분들은 아침 첫 소변이 진한 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미 신장에 부담이 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을 유지하는 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날수록 돌이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도움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구연산입니다. 오렌지, 귤, 자몽, 매실 같은 과일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돌이 서로 달라붙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과일 주스를 과하게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식사 중이나 식후에 적당히 곁들이는 정도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만 마시기 힘든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산통을 여러 번 겪은 환자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물 마시는 습관부터 바꾸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재발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 신장결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그리고 물 섭취 습관이 매일 조금씩 쌓여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결석과 신산통은 어느 날 갑자기 운처럼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시금치와 근대, 고구마, 비트, 아몬드와 땅콩처럼 몸에 좋다고 믿고 반복해서 먹던 음식들, 그리고 충분하지 않았던 물 섭취 습관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특히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신산통은 그동안 몸이 보냈던 작은 신호를 놓쳤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는 미리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무조건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자주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루 동안 소변이 묽게 유지될 만큼의 꾸준한 수분 섭취입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신장결석의 재발 위험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이 내용은 꼭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신산통은 한번 겪고 나면 그 고통을 평생 기억하게 되는 통증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해 신장결석의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노년기 신장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실제로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